현재 메디슨의 부상 공백이 길어질 전망이다. 토트넘은 더 이상 물어설 곳이 없다. 우리는 그를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레비 회장 취임 이후 토트넘의 15년간의 무관. 긴 시간 동안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배출했음에도 토트넘은 지긋지긋한 무관을 이어옵니다. 토트넘의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게러스 베일이 그랬고 모드리치가 그랬습니다. 월드 클래스 손흥민 케인도 함께 있었지만 토트넘의 무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9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오던 토트넘은 다른 어떤 시즌보다 큰 리그 우승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첼시전 울버햄튼전 연이은 패배를 겪으며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승전보다 심각한 것은 주전들의 부상이 문제입니다. 중원의 메디슨은 부상의 정도가 커 보여 올해 경기 참전은 힘들어 보이면서 전방으로 공급되는 공격의 흐름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까지 합쳐지며 이 둘 손메디오의 골은 3달 정도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솔로몬과 페리시치같이 좌측 윙에서 뛸 수 있는 모든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히샤를리송 또한 수술로 시즌 후반부에 복귀 예정입니다. 윙어들이 모두 부상해 원톱 역할을 해야 할 손흥민은 지난 울버햄튼전 히트맵을 살펴보면 중앙 미드필드 자리에 가장 많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중원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토트넘 이적 디렉터가 새로운 공격형 미드필드를 만나기 위해 현재 월드컵 지역 예선을 위해 자국으로 날아간 그를 따라 크로아티아로 간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 현지 매체 스파크 크라니클에 의해 취재되었는데요. 바로 2012년 토트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이번 겨울 이적에서 다시 토트넘에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이미 모드리치 영입에 나섰고 가능성을 토트넘 공식 페이지에서 지속해서 언급했었는데요.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내년 1월입니다. 아시안컵으로 주장 손흥민이 3주간 팀을 비우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아프리카 주전들도 함께 자리를 비워 토트넘의 스쿼드는 더욱 얇아지는데요. 현재 미넨으로 케인을 팔게 되면서 총 이적료는 1억 2천만 유로가 토트넘의 계좌에 남아있죠. 어떠한 월드클래스 선수든 영입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그는 리그 하위 팀들의 어린 선수들만 영입해오고 있죠. 그 금액을 이번 손흥민의 초대형 연장 계약에 쓰기 위해 남겨놓은 것이라는 매체의 분석들이 이어지는데요. 크로아티아 현지 매체 스파크 크로니클에 따르면 이번 모드리치 또한 은퇴를 앞두고 토트넘 친정팀으로 옮기기 위해 큰 이적 금액을 측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토트넘은 케인이 떠난 공백은 이미 없음을 증명했다. 이곳에 아시안 캡틴 손흥민을 선두로 제대로 된 미드필더의 영입으로 15년 만에 첫 우승을 한다면 토트넘 구단은 영국뿐 아니라 유럽을 넘어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적인 영웅서사가 만들어지고 모드리치의 아름다운 라스트 댄스가 되는 동시에 프리미어 리그 우승 후 카타르의 거액 매각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에 레비는 몇 년 동안 관심도 없던 리그 우승과 손흥민 지키기에 돌입하고 있으며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고 모드리치는 그의 공식에 딱 맞는 정답으로 이번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진다며 기사화하였습니다. 사실 최초 공개된 이 충격 영입 소식의 시작은 모드리치의 귀화를 원한다는 인터뷰에서 시작했는데요. 스페인의 언론 매체 스포르투아의 기사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크로아티아의 심장으로 불리는 모드리치. 토트넘에서 2012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많은 우승의 역사 주역이 되었고 챔피언스 리그 5회 우승과 라리가 3회 우승의 주역이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로 도시국가 크로아티아를 월드컵 준우승으로 이끌며 1년에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마저 수상했으며 전설이 되는 우리의 주장은 올해 37세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에는 52경기를 소화할 정도로 여전히 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이번 리그 9경기에서 선발은 5경기에 불과했고 출전 시간도 500분 뛰는데 그쳤죠. 올 시즌 초 스페인의 언론 매체 스포르투아의 인터뷰를 통해 모드리치는 자신이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서 벤치에 앉는 경기가 더 많고 이 상황이 매우 불만스러워 이 같은 대우는 옳지 못하고 나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축구할 수 있는 팀에서 뛰고 싶다고 밝힌과 동시에 토트넘은 나에게 빅리그에서 뛸 기회를 준 첫 번째 클럽이며 그 시절 나는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운 축구를 할 수 있었다. 내 축구 인생 중 아쉬운 것 중 하나가 토트넘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한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이 같은 모드리치를 놓칠 수 없어 빠르게 구단 레비 회장과 트레이딩 디렉터와 논의 후 신임 이적 디렉터를 크로아티아로 보내 모드리치를 만난 후 이적을 언론에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에 영국의 매체인 인디펜던트 기사에서는 현재 경험이 적은 젊은 선수로 이루어져 있는 토트넘의 중원에서 선수층은 두꺼울수록 좋은데 이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교체 또는 전술을 전환할 수 있는 조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며 경험 많은 베테랑이 언제든지 뛰어서 선발이든 교체든 상황에 맞게 역할을 해줌으로써 팀의 큰 전력이 될 수 있다. 에이징 커브가 진행 중이지만 그의 중원에서의 전술적 소프트웨어는 살아있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토트넘에서도 큰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카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실시하지 않은 것은 맨시티의 펩 감독 또한 모드리치 선수 영입을 커넥션 중이기 때문인데요. 영국 매체 데일리 미러는 맨시티의 핵심 관계적인 인터뷰에서 바로 이번 시즌 더브라이너가 없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미드필더가 필요한 상황이고 토트넘과 리그 선두를 경쟁 중이기에 더욱이 그를 토트넘에 뺏길 수 없는 상황이다. 맨시티의 경험 많은 중원이 필요한데 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며 현재 맨시티에는 모드리치와 크로아티아에서 함께 뛰는 그바르디올도 있어 함께 안정적인 연계 플레이를 보여줄 것이라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이제 이적은 모드리치에게 달려있습니다. 금발 머리에 토트넘의 중원을 조율하던 그 모습을 그리워하는 팬들도 많이 있습니다. 토트넘으로 돌아가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 것인지 펩 감독과 함께 맨시티에서 엘링 홀란을 도울 것인지 영국 축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 채널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고 함께 추가 소식 더 알아보시죠. 영상 시청과 구독 감사드립니다.